믿을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자크 아탈리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자신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되어 남들이 정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꾸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체념하고 요구하는 자가 되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 자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열망에 따라 나만의 의미 있는 삶, 즉 어느 누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디자인해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이 처한 상황과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 가해진 속박과 한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고독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삶이 유일한 것이며 누구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을 자격이 있고 각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하면 마침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모든 이들에게 갈채를 받는 사람도 예술품도 없습니다. 피카소나 고흐의 작품도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나뉘고 음악도 각각 좋아하는 장르가 다릅니다. 나는 빨강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면 빨강 애호가이거나 혹은 빨강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모입니다. 간결하고 단순한 말의 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해야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기업가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직원이나 투자자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처음 만난 학생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을 스틱이라고 합니다. 스틱이란 용어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치피스와 그의 동생 댄 히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는 스티커처럼 귀에 착착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를 법이란 강의를 만들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어 출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란 말은 스틱의 가장 강력한 사례로 꼽힙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짧고 간결한 생활용어로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게 말을 하기 위해 언어의 마술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이 들어가 있는 단순한 말과 예상을 깨뜨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등등 수천 년 수백 년을 내려오며 정제된 언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진솔함이 경계를 무너뜨린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거나 며칠 동안 같이 여행을 해도 뽀송하고 개운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어떤 이는 몇 분 동안의 대화로도 피곤해지고 분노 호르몬이 뿜어나옵니다. 둘 사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진솔했느냐가 좋은 느낌을 줍니다. 대충대충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이들과의 만남은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온갖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이들은 청정수를 마시는 듯한 상쾌함은 줍니다. 진솔한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라고, 아이다움을 버리라고, 감정을 숨기라고만 강조합니다. 가끔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린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가 마음껏 솔직하게 뛰놀 마당을 펼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겐 연연할 과거도 없고 내일도 걱정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 같은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척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표현하고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당당하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합니다. 일상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타고난 천성보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기쁨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작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해야지 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기쁨이 절로 찾아옵니다. 기쁨을 바라는 마음의 촉수를 크게 펼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자신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자신의 몸과 영혼을 기쁘게 하는 법도 알고 남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우리가 나이 들면서 두려워할 것은 늙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마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감수성을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 정의했지만 이 감수성은 예술가 같은 특정 직업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그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재능이 칼이라면 겸손은 칼집이다. 겸손이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항상 자기가 설 곳보다 낮은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 앞에 겸손해질수록 귀하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입니다. 겸손의 가장 큰 덕목은 세상과 타인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한 분야에서 최고라고 해도 스스로 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이 서 있는 정상보다 훨씬 더 높은 곳도 있고 정상에 오르느라 제대로 살피고 배우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실망과 도전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고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실수한 것이라든지 어리석었던 일은 그날로 끝내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들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요리하는 것, 멋진 요리가 될 거라고 믿어보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라도 예의를 갖추고 완벽한 태도를 갖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좋은 태도를 하나씩 익혀가는 것,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달아주는 훈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태도가 내일의 내 인생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